평택전뿐만 아니라 좀 크게 보면요. 네. 그런 이제 이념적 노선의 민주당이 패배한 것도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안타깝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이게 분석적으로 보면 경남 김경수의 그 패배. 나 예상 잘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예상하기 좀 어렵기도 했고 캠페인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집중되지 못했어요 여기가. 네.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의 황태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일단 경남에서. 지금 이제 문조 털레유 안에 이분이 뭐 포함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조나 기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이념적 그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의 기조로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유리한 판에서 그 계엄 불법적 비상계엄 1년 그 1, 2년 안에 있는 선거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해인데 이렇게 압도를 못했다는 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도 좀만 살을 보태면 진짜 우리가 왜 문조털레유로 상징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거부감이 많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잘 운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실패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들 내지는 문재인 정권을 성역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정말 무능해요. 무능해가지고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문화,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나눠서 해먹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아주 비생산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하는 건데 이게 그전에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왜? 문재인 정권 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심각한 악당이 들어와서 이게 다 묻혀졌는데 이재명 정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네? 행정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서 효능감을 느끼면서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답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조털레유 이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인정받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건 뭐 시기심인지 아니 본인들이 정권 운영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끝없이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중도 실용과 이 보수 확장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뭐 그렇게 세게 비판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정청래 대표를 위시해서 이 민주당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린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분들에게 어떤 공간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더 지금 답답하고 혹은 몸부림치는 이유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혹은 더 길게 보면 한 20년 사이에 사실 낙곰수가 모든 시작이긴 했는데 상대 진영을 조롱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악마화하고 조롱하면 어느 사람도 새롭게 데려오지 못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과 뉴 이재명 기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려는 변신입니다. 좋게 변하려고 하면 저는 예전에 네가 뭘 했고 그렇게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현실 정치에서는요. 누군가의 진정성을 따져 묻는 것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사실 진정성은 의미 없다, 따져 묻는 거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20살 때 유시민 작가의 강연에서 배운 겁니다. 누군가의 진정성, 무슨 애국심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없다예요. 근데 자꾸 지금 너는 순혈이고 너는 진정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얘기한 게 진보 진영이에요. 지금 2030 얘기 뒤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고 오히려 거부하는 게 지금 진보 진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안 좋은 기조를 만든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위 이제 아주 전통적 민주당, 이념적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사실 당장은 그 시원함, 조롱하는 즐거움에 그 되겠지만 요즘 뭐 게시판 같은 데서 보면은 그렇게 조롱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당선 많이 됐어요.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의원이 됐네 이제. 한 의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럴걸요. 한동훈 의원이 된 상태에서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 조롱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피해자의 그 순교자의 역할을 만들어준 거야. 희생자로서 그럼 동정심을 얻게 하고. 사실 제가 지금 뉴 한동훈이라고 막 누가 욕하고 하시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노선적 그 문제에 대해서 칼럼으로도 엄청 비판을 많이 합니다. 보수다운 보수가 아니라고. 근데요, 그런 조롱 싸움으로 돼버리면 부당하게 그렇게 공격 당하면 그 공격은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왜 그런 빌미를 주시냐고. 건강한 게임을 합시다. 지금 댓글에서 아까 전에 부산 북값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세요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일단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이 북값. 뭐 북값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뭐 얘기하면 시작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결국 하정우 후보를 차출하는 과정부터 저는 아. 정청래 대표가 상당한 무리수를 전 뒀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와서 보면 하정우 후보도 출마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있었다는 소문이죠? 예, 근데 그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그 과정 관리, 예. 과정 관리를 전혀 매끄럽게 하지 못했고 마치 이렇게 하정우 후보를 차출하는 듯한 그러면서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또 부산 북구 주민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하정우 후보가 나오는 게 그림이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부터가 좀 저는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려와서 정치 신인인데 우리가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진 않잖아요. 다 양해하면서 보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구에 지원 왔을 때 오빠 발언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대형 폭탄을 터뜨리고 갔고 그 이후에 하정우 후보가 뭔가 본인만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어필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조건이 사실은 한동훈과 박민식이라는 후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구도의 유리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1.5% 차이 이상으로 결국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하정우 후보가 가진 한계 더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거는 선거를 잘 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표가 한동훈 후보에게 쏠리면서 아마 그렇게 삼자 구도에서 승리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과거에 그 이준석 의원이 만들어냈던 그 동탄 모델하고 상당히 좀 유사성을 가지고 네. 있는 모델이어가지고 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나름의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는 뭐 본인의 그 능력을 좀 인정받았다. 전 그렇게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당선된다고 초반에 얘기했다가 욕 직살이 먹은 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하정우 후보가 진 거죠. 그것도 명백합니다. 이재명 다음이 아예 없어요. 저는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뉘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정치 당내 이슈에 어떤 이런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겸공에 이재명 대해서 어떻게 정부의, 생각하고.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게 정치인입니다. 부산 북구청장 후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AI 얘기만 해요. 그럼 AI 수석일 때는 그 얘기가 되죠. 전혀 그런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회피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 뭐 스타벅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입장을 내도 좋으니까 입장을 밝히라고. 예. 아예 다 그게 회피해버렸잖아. 정치인이죠. 그게 정치인. 그런 태도가 사실 갱상도에서는 진짜 더 안 좋아요. 아가 깜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정치인이 되었어야죠. 사실 이 얘기도 우리가 뉴잼스에서 많이 했죠. 욕 많이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답지 않다. 왜 까냐?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네. 너네 왜 그 우리 그 민주당 후보를 까냐라고 했지만 이럴까봐 돌아갈까봐 그래. 정원 후보도 우리가 그러다가 욕 좀 먹었지만 그래도 동의를 많이 해주시기도 했죠. 근데 뭐 초반에 정청래 오빠 손탈탈 이런 거는요 저는 거들 뿐이에요. 맞아.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사실 원래 이 동네가 해볼 만해진 거는 그 정부 지지율이 좋았기 때문이고 원래 지금 이제 영남은 어려운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럼 살려야죠. 전혀 안 살렸어요. 그러니 지지. 아니 그리고 뭐 하나 이걸 먹는 거에 좀 비유하자면 사실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구 내려가서 제일 많이 유세한 캠페인이 뭐냐면 뭔데요? 재수 형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수 형님이 든든한 백이다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하정우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장점에 불과한 거지 그게 메인 디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정치인으로서 본인 선거를 뛰는 거고 본인 스스로 후보인데 뉴 이재명의 어떤 정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서는 노력이 정말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대서 가는 거 이거는 뭐 뉴 이재명을 얘기하기를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도 홀로 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것처럼 상당히 좀 미숙해 보이는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북구가 전재수 후보가 유명하고 거기서 삼성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전재수는 전재수고 하정우는 하정우인 그럼요. 건데 네. 항상 재수 형님 그렇게 붙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하정우 후보 스스로 인지도도 낮지만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부분들이 아마 북구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매력 발산 면에서 상당히 좀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거 짚어야 돼요. 선거 막판에 이분 어디 방송 나가셨죠? 겸과. 안 끼는 데가 없어. 우리 털보 아저씨는. 아니 난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한대. 무서워 죽겠어. 난 근데 그 더 멘트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 멘트를 들었는데
이 겸공 나온 이후로 치고 올라왔다. 아이고야. 그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 들은 적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었거든요. 정무적 판단과 네. 감각이라는 게 뭔가 조금 지금 0점 조정이 많이 물론 안 돼 있다. 후보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방송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영남 지역 특히 부산 북구가 전재수라는 아주 특이한 그리고 그분이 오래 거기서 밭을 가셨잖아.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수 밭입니다. 박민식 한동훈 합치면 그래도 과반이 나오는 데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1%. 현 대통령이 받기 못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김어준 투샷을 자꾸 날리는 거야. 좋겠냐고. 왜 그 정도 생각이 안 됩니까? 그때 지금 선거 힘들어가지고 막판에 글로 가신 것 같은데 40%도 어떻게 모아가지고 벌써 거기서 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뉴스공장 4일 연속 나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연타를 그래요? 친 거야. 그것도 전화 연결이 아니라 직접 나가지 않았나요? 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게 전화 연결. 아, 그러니까 전화 그것도 제가 알기로 그 뉴스공장에 나가라는 거는 선거 전략상 이제 결집은 필요하니까 한 번 나가라고 제가 아는 분이 조언을 해서 들은 거래. 근데 누가 그렇게 연속으로 여러 번 나가랬냐 이거야. 효과가 있었다고 느껴졌나? 한 번 나가고. 아니 당연히 유튜브가 당연히. 구독자가 1만에서 5만이 됐대요. 유튜버야? 그러니까 유튜버야? 유튜버? 응? 아니 아휴. 저희가 북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 평택 댓글 이야기했는데 쓰시네. 왜, 경공에서 노래까지 했다. 노래?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랬어. 아 그래? 노래 해봐 이거 했어. 그거 근데 보기 노래는 좋냐고. 하정 후보만 한 게 아니라 다 했어. 많은 무슨 출연들. 노래예요, 나가서? 자기 유세송. 아 이게 노래 시키면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예. 아니 근데 저는 노래를 시켜서 노래했다라는 게 비판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네네. 아니 험지 출마하는 후보들이 왜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표를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험지인데. 기본적인 아. 판단이 안 됐잖아. 아니 그 방송에 나간 게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싫어하는 걸 왜 하냐고 계속. 그러니까 나간 것도 싫어하는데 노래를 불러. 그럼 거기서 저는 그 격전지 있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그럼 표가 되는 거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후보는 그럼 왜 안 나갈까요? 김용남 후보는 왜 마지막에 안 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권자들 자기가 출마하는 그 험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마음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누구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 오로지 김어준 씨 마음만 얻으면 된다. 이게 뭐냐는 거. 이게 정치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김어준 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아예 진짜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그치. 아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 나가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플러스일 것이다라고 그냥 납작하게 평론을 그냥 하는 이렇게 평가를 한거 느슨하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건데 그 그런 생각은 마음 자세로 정치를 안 하면 되죠. 예. 정무적인 판단의 오류가 계속 나오고 그게 마음을 바로 못 얻으면 정무적. 그럼 선거는 지죠. 이게 제가 심각한 또 욕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얘기 하나 더 하면 뭐? 네, 노래 얘기 나왔으니까 왜? 이번 선거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민주당 그 선거 캠페인 중에 선거 운동원들은 당연히 그걸 하시는 건데 정치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그렇게 추세요. 그거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아마 그 계엄 이후라서 워낙 이제 완벽한 그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춤을 추시고 심지어 잘 추시더라. 잘 줘요? 아, 잘 추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중간에 여러 네. 복잡한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그렇지. 무슨 생각을 할까?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잘 모르거나 비호감이었던 사람들 그걸 보고 아마 더 싫어. 더 싫어하지. 그러니까 왜 쟤네는 저렇게 신나 있지?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맞아, 하게 맞아.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알고리즘에 만약 그게 걸리거나 혹은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오만해 보인다. 보이지. 매우 오만해 보여요. 근데 선거가 간단한 건 게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을 더 얻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심플합니다. 어렵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고 맞아. 내가 잘하는 걸 잘하면 돼요. 맞아. 그리고 겸손하면 돼. 겸손해야죠. 그건 뭐 정치인의 기본 덕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오만하고요. 싫어하는 걸 더 하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못 살려. 그럼 선거 어떻게 치러?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수밖에 저는 여기서,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에도 지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짤들이 엄청 와요. 이제 뭐 하고 있냐? 누구누구 댄스 파티 이런 거 짤이 그래? 난 보지도 못했다. 춤도 잘 춰 또. 근데 이게 어느새부턴가 이게 문화가 됐어.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제가 알던 그 민주당의 어떤 선거 양상이 뭐 겸손하고 절박하고 이런 쪽이었지. 근데 당연히스럽게 그러니까 지지자나 선거 운동원들은 출 수 있죠. 기분 네. 좋으면 출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서 찬물 끼얹는 소리 하나 해줄까? 예. 오만이라는 평가 있잖아요. 오만? 오만하다.
오만해 맞아. 보일 수 있다. 음. 춤추고 막 얘기. 근데 그 오만이란 단어가 저쪽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음. 민주당은 오만했다. 왜 오만했다고 보냐?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저 이제 조국 혁신당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오만함 때문에 기득권이다. 졌다라고도 평가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한테 정권 주셨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줬어요? 맨날 40%끼리 모여가지고 부흥회하면 되냐고. 저도 그때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자세예요. 왜냐면 0.7%이기 때문에 어.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 된다라는. 타이밍에 만약에 네. 김용민 PD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어. 그럼 또 다페이스 얘기합니다. 약간 그 거의 이제 1, 2, 3 연속기예요. 난 그래서 그 이후로 정치 중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원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필을 선언했군요. 예, 0.7%는 그냥 내 탓이다. 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제가 그 이후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0.7 묘성. 0.7. 자성 0.7 묘성. 자성과 성찰 묘성이네요. 진짜 아니 근데 네. 아이고 멋있는 척하고 있네 아니면 아이고 네. 생각 깊은 척하고 있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정말 그 0.7이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 훌륭하십니다 진짜. 예, 예. 맞아요. 참- 근데 아무튼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잖아 지금. 아, 예. 아우르지 못했다. 근데 아까 네. 그 얘기로 난 반박이야. 노선적 그 우월성을 증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고 실제로 네.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 네. 이재명 그 대통령도 힘들지만 이 길을 하는 거야. 제일 편한 건 그냥 그 털 아저씨랑 이게 춤추는 거야 같이. 아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아우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는 또 저쪽에서 건너왔다고 또 왜 배척을 해? 빙규.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정말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 그러면 얘기 발전적으로 듣기가. 요 질문 하나 드리고 요거는 발전적. 넘어야 발전적이에요. 왜 발전해야 돼요, 발전적이라고 우리가. 했냐면 김용남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지금 낙선을 했단 말입니다. 아하. 앞으로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조국 후보의 행보도 봅니까? 안 궁금. 안물 안궁이구나. 예, 예. 아 그러면 김용남 하정우만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예. 유의미한 분들만. 네. 저는 김용남 후보는 이번에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저열한 저급한 그런 공세에 대해서도 물론 뭐 가끔씩은 정말 인간인지라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의 양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좀 보고 전 김용남 후보가 상징했던 뉴 이재명의 실용 노선 중도 보수 확장이라는 것은 이번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달성해야 될 저는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 전까지도 저는 김용남 후보가 뭐 공직에 간다든지 아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저는 큰 기여를 하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본인이 더 발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정치인의 어떤 마음이 태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번에 본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정치인으로서 무르익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또 어떤 이왕 시작한 정치니까 조금 더 이재명 정부를 돕는 그런 정치 행보를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 두 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저 그렇게는 그 봅니다. 지역에서 일단 좀 더 뿌리도 내리고. 그렇죠. 뿌리 내리고 해야죠. 예. 예. 저는 하정우 후보 기대합니다. 그 하정우라는 정치인은 좀 회복 불가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북구라는 지역구를 선택했을 때는 거기서 무조건 이기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거긴 일단 보수 밭이에요. 거기 한 번 내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요. 그만큼 센 도박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거를 하시면 어떡하나 싶고요. 근데 계속 출마할 수 있잖아요. 출마할 수 있는데 계속 떨어져도. 제가 돈은 많으시니까 뭐 남의 걱정할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김용남 후보와 하정우 후보의 차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노선과 그 배심을 보여줬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중도 실용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붙은 거예요. 이번에 인지도도 많이 올랐어. 잘 견디셨어? 예. 그리고 제가 이 타이밍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저 털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 유 작가님 이런 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맨날 하던 얘기죠. 트레이드 마크처럼. 뭐 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인사로든 메시지로든. 그러니까 저번에 ABC 논란 때 대통령이 정리했잖아요. 근데 없는 사실 취급하잖아.
아 보도를 안 해버려. 그냥 거의 앞에 가서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눈 얼굴 앞에 가서 그래도 아니라고. 나 이재명 좋아 이 얘기 해주셔야지. 그럼 눈을 감겠지. 안 보여 이러면서 감겠지. 깔랄랄랄랄 또 하시겠지. 그러나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때 털립니다. 아니 근데 저도 우리 석현 씨 얘기랑 제가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제 워딩이 좀 세잖아요. 제가 네. 말도 빠르고 굉장히 상대방이 아플 지점을 제가 또 많이 때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조털레유 집단은요. 좋게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1점 쏴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선을 앞으로도 더 견지할 생각이고 전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제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제는 정권에 손을 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뉴 시민 뉴 어준 저는 환영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돕는다면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본인들의 스탠스를 고수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반명의 행태를 계속 보여 나간다면은 이거는 뭐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